안녕하십니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정군식 연구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회재난의 발생 양상이라는 주제로 붕괴사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실천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사회재난의 정의를 정부나 지자체가 대응을 해야 될 정도의 대규모 폭발, 붕괴,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재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재난연감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10년간의 사회재난의 발생 양상은 연도에 따라서 등락은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얼핏 보면은 우리 사회가 사회재난으로부터 점점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통계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사회재난의 유형도 그만큼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 가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재난의 유형이 점점 더 섬세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재난안전 서비스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고 다양한 사회재난 중에서 붕괴사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괴사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광주 붕괴사고와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 속에서 밀접한 그런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붕괴사고이기 때문입니다. 붕괴사고란 무엇일까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붕괴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교량 등과 같은 구조물들이 시공불량이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붕괴되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된 사고를 의미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 한 해 동안 발생했었던 붕괴 사고의 비중은 전체 사회재난 비중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고의 발생 건수 대비 그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을 살펴봤을 때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붕괴 사고의 치명률이 일반적인 사회재난의 치명률의 작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붕괴 사고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그 인명 피해를 초래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회재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또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2015년부터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에 유사한 그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특수 장비들 약 150종을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리붕괴에 관련된 장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붕괴 사고 현장의 3차원 공간 스캐닝을 통해서 정밀 조사와 분석이 가능한 특수조사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사고 현장과 우리 연구원을 실시간으로 연계해서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목적 조사 차량이 있습니다. 또한 붕괴 현장 같은 경우는 위험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난접근 공간에 대한 조사를 위한 드론이나 그리고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의 물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비파괴 조사 장비와 그리고 물성 분석 장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우리 연구원에서 원인 조사를 했었던 광주 철거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9일 16시 22분경에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의 철거공사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정차에 있던 버스를 덮쳐서 9명의 사망자와 그리고 8명의 중상자를 발생시켰던 아주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러한 사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공사와 무관한 일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있어서는 안 되는 유형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했었던 철거 공사장 사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고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또 이러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조사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과학 조사는 현장 조사와 그리고 원인 분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붕괴 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파악과 그리고 붕괴 잔존물에 대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조사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획득된 정보들을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붕괴 양상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실시했던 조사와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해당 붕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축물 자체가 일단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배면에 철거 잔해물이나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건축물 전면으로 옆으로 미는 횡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층의 슬레이브가 추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충격 하중위에서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건축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을 해체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의무 사항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거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대로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해당 해체 계획서를 입수해서 분석해 본 결과 해체 계획서 자체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고 그렇게 부실한 해체 계획서를 평가하는 과정도 면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정해져 있는 공사 기법이라든지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감리자도 현장에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해체 공사 계획서 내부에는 인접하고 있는 공사장 주변의 교통이나 보행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장과 같이 그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됐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재난은 우리가 모르는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발생해서 개별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해서 사고 발생 자체를 억제를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응과 복구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위험에 노출된 재난 약자분들이 경제적 빈곤이나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로 전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나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재난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안전신문고와 같은 안전 관련 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위험 요인을 신고함으로써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고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0번 정부 민원 콜센터로 유선으로 신고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예방하는 이 방제라는 그런 행위는요,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인 협의가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법안과 행정시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목적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재난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재난으로부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혹시 위험한 상황을 보고 저희가 안전신문고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그 상황이 잘못된 신고였을 때 개인에게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혹시나 내가 한 신고가 사실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데 신고를 함으로써 관계자들을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신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꼭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 요인과 크게 관계없는 신고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개개인이 모두 재난이나 어떤 사고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정부의 어떤 그 신속한 사고 예방 그리고 대응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사회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단초적인 그런 역할이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재난에 대한 주제로서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회재난의 양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는 붕괴 사고를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재난의 어떤 예방이나 피해 최소화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사회재난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정부에서의 사회재난 그리고 자연재난을 포함해서 재난의 예방이나 피해 최소화에 대한 원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땠습니까?